이번에는 정유라 씨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딸에게 상당히 강한 서운함을 드러낸 것 같고요. 변호인단도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증인으로 나간 것, 물론 특검이나 검찰이 압박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거 변호인단 변호사 사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등 정유라 씨 행동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임광 기자. 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간 것 당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깜짝 증인으로 나온 것은 거기까지는 누구도 이제 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나온 것은 특검 측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 씨를 출석하도록 회유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 측은 무슨 소리냐. 정 씨 본인이, 그러니까 정유라 씨 본인이 판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요가 전혀 없이 자기가 나간 거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특검이 변호인단이 네, 지금 임광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되어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부문과 사정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부문 쪽만 사용해 왔습니다.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부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입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문건의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하를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 토록, 화살표, 안보 공고희, 대리기사, 남북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 했는데요.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하다가 한 캐비넷을 발견했다. 이 캐비넷 안에 300종 정도의 문건들이 있었다. 이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국가기록비서관실로 넘겼다. 그런데 그 문건 가운데 가만히 봤더니 메모가 돼 있는 사본 같은 문건도 있었다. 사본은 이 정식 문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정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자료에서 경제입법 독소조항 검토, 이런 내용도 있었고,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국정의 우군 확보, 또 문체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증, 인사자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월호 사건 직후에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된 메모도 있었다. 그러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사본은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활용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정유라 씨의 공판 증언, 또 정유라 씨의 증언과 관련된 어머니 최 씨의 반응, 변호인단의 반응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온 과정에 대해서 특검은 정유라 씨 자의로 나온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압박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를 특검이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근거를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CCTV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집 강남에 있는 미승빌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CCTV를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일날 12일날 지금 저 화면입니다. 12일날 새벽인데 새벽 2시 6분입니다. 새벽 2시면 거의 한 밤인데 저 시간에 지금 정유라 씨가 뛰어가고 있죠. 예. 차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에 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한 1분쯤 뒤에 저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왜 증인 출석을 하는데 저런 새벽 2시에 특검의 차를 타고 저기를 이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의 뜻보다도 뭔가 회유 또는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변호인단에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제공을 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 정유라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내용이. 자, 지금 문자 내용부터 저거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10시 23분에 정유라 씨가 우리가 밤새 야간 경계를 설 수도, 지금 저 내용이고요. 예, 특검 측은 정 씨가 12일 아침 8시 반에 변호인단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실제로 문자를 받은 시각은 정 씨가 증인 신문을 받던 10시 23분이다. 따라서 누군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정유라 씨가 직접 보낸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인데 예. 저 문자를 직접 공개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겁니다. 지금 밤새 고민해봤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권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권영광 변호사에게 밤새 고민해봤는데 저 오늘 증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거를 10시 23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23분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정유라 씨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저게 지금 저 전화기 실제 화면입니까? 그렇습니다. 10시 23분까지. 예. 권영광 변호사의 지금 문자 메시지를 지금 그대로 캡처해서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변호사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고 조금 전에 공개를 했는데 정유라 씨의 핸드폰, 그러니까 보낸 쪽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문자 내용인데 예. 그것이 8시 몇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재판 전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를 놓고 양쪽에서 지금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호인단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단이 지금 특검을 공격한 건 아니라 지금 정유라 씨를 또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지금 오태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살모사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살모사요? 예. 그러니까 정 씨의 행동이 이 살모사와 같은 것이다. 즉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 살모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살모사라고 또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입장에서 딸을 변호해 주는 것인데 그 딸이 엄마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증언을 탄핵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변호를 계속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만약 이럴 경우라면 이제 변호인 사임도 상당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변호인단이 아직 정유라 씨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변호인단 마치 수신 거부한 것처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고 하니까요. 변호인단과 만나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사임을 하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얘기가 안 되니까 정유라 씨 아버지 정윤혜 씨한테 도대체 딸이 왜 이러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기자들에게 변호인단이 공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유라 씨의 전격적인 증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 변호인단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주영재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오태희 변호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그건 우리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짐작은 하는 바는 있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변호사들이 너무 할아버지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꼰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인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생각을 했겠죠. 그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말을 넣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다면야 정유라 자신이 어느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사전에 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얘기를 했거든, 사전에. 근데, 우리 하여튼, 유라의 특징이, 난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여튼. 난 말을 잘 안 듣고 변호사 말도 잘 안 듣거든. 우리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언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증언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데는 그것도 우리한테는 증언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안 나가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를 진짜로 몰라요. 하면 그게 너무 이제 변호사로서 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좀 표현이 좀 자극적이라서 기자분들이 한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정확한 내 심정을 표시한 그런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한테 쓰는 말로서는 좀 적절치 못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면은 저도 기자 시절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면은 대답을 잘 안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근데 오태희 변호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저 변호인 사임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랑 정유라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임할 거야라는 게 이제 깔려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미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되게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배를 타는 건데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변론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저 오태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엄마인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 두 사람 다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유라 씨의 증언이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불리합니다. 그럼 결국 의뢰인 두 사람이 같은 사안에서 이익 충돌,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변호사는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되면 다른 쪽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한쪽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맡고 계속 사건을 담당했던 최순실 씨 쪽 변호를 계속하고 최순실 씨와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정유라 씨 변론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이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간 시각이 새벽 2시였다. 집을 나간 시각이. 그리고 법원에 이 차량이 정유라 씨를 내려다 준 시각이 아침 7시다.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이게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인 거죠. 그 5시간 동안 뭔가 특검이나 검찰의 회의나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진 않지만, 아까 이제 오태희 변호사도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경재 변호사도 엊그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특검의 회유 압박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법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필요했다고 하면, 아침 8시나 9시쯤에 차를 좀 타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새벽 2시에 와서 007 작전을 하든 저렇게 타고 가느냐? 그 5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겠느냐? 혹시 중앙지검에 가서 진술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법원에 출두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변호인들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화면 보면은 정유라 씨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나가면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뛰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5시간과 관련해서 오태희 변호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인데 조금 전에 보면은 정유라 씨가 나가서 인사를 한번 하고 뛰어가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태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밤에 새벽 2시 돼가지고 그냥 21살 된 미혼모,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미혼모 애를 그냥 고사매가듯이 그냥 태워서 갔다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짐작을 해야지 뭐 다른 거 뭐 우리가 뭐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본인 밝히지도 않고 지금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그 특검에서 밝히면 되는데 특검에서 왜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얘기 안 하는지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누가 뭐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차 안에서 뭐 다른 대화 내용도 일부는 막 지금 언론에 나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 차 타고 가면서 뭐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아들 이야기도 하고 뭐 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이야기 그건 뭐 진짜 검사 상대로 지금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사나 수사관 상대로 그 자체가 이미 적절하지 못한 언행들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 전화로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 불러놓고 그 차 타고 가면서 두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그냥 뭐 자기 신상에 관한 걱정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냐 싶 그게 회유지 다른 별게 뭐가 있습니까? 오해를 받을 행동 이런 걸 좀 안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이 조금 생각이 조금 좀 짧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태희 변호사는 특검이 좀 생각이 짧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새벽 2시에 가게 된 이유는 정유라 씨 쪽에서 내가 증언을 하고 싶은데 변호인 측이 굉장히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게 되면 내가 못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새벽 2시쯤에 빨리 와서 나를 좀 집에서 좀 빼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차는 왜 저 차를 개인 차를 했냐면 공용 차량을 늦게 연락이 와서 특검의 공용 차량을 수배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2시쯤에 데려다 놓고 쉬게 하고 7시쯤에 중앙지법에 데려다 줬다 하는 것이 특검팀의 해명입니다. 예, 그런데 5시간 동안은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 안 했고 네. 7시면은 재판 시작 전까지 상당히 한 3시간 정도 남은 시간인데 굳이 저렇게 일찍 또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7시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10시에 재판, 저렇게 큰 재판이게 되면 9시부터 이미 취재진은 몰려올 것이고 그 전에 어느 9시 전, 8시경에 이동하다 보면 취재진 눈에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 이제 7시에 먼저 좀 갔다는 건데 뭐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시부터 7시 사이에 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특검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을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일단 정유라 씨가 아들 생각 많이 할 거고 네. 또 본인 재판 좀 선처받기를 원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정유라 씨가 나와서 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그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최순실 씨의 기존 했던 입장들과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삼성이 말에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난 12일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승마 코치 안드레아스가 삼성은 내게 돈을 지불한다고 짜증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결국 특검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유라의 증언으로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 승마 지원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이제 특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또 이런 증언을 했죠.
삼성이 지원한 바의 쌀 시도를 어머니가 내 것처럼 타면 되고 굳이 돈 주고 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삼성 측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봐. 그러면 말 소유권을 최씨 모녀가 아닌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많은 증언들 중에서 특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각자 이제 유리한 부분을 딱 집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독일로 간 70억의 뇌물성을 인정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삼성이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이 뭐냐면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것을 볼 수 있겠냐. 즉 공모관계 입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모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산 중에서 앞산.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모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이 재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증언으로 특검이 좀 유리한 입장을 찾은 것은 맞지만 최종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유라 씨 또 재판이 많이 남아있고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지 또 본인 재판에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리 정말 변호인단은 살모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썼지만은 예. 아마 그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쭉 애를 낳고 지금까지 과정이 애증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끊어질 리야 없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굉장히 흥분했다고 그래요. 예. 뭐 그럴만하죠. 그러겠죠. 예. 예. 조카한테도 한번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 믿었던 딸까지 또 이러니까 예. 굉장히 흥분돼 있다고 예, 합니다. 최 씨가 변호인단들이 뭐 사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미안한 생각 때문인지 그러면은 유라한테 국선 변호사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두 사람의 재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